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저녁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차례 출국을 늦췄었는데 야권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저녁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지 엿새,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피의자가 주요국 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비판이 일었고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점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곧바로 다음 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이 전 장관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지난 8일 출국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외교의 정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일정과 관련해 개인 동선의 문제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에선 기호 번호를 놓고 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주요 후보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해륜 공천입니다.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갈등에 대해선 혁신과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입법 폭주가 지속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지역구 공천 작업이 끝나가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는 기호를 몇 번으로 받을지를 놓고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선거 기호는 각 당 소속 현역 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하되 동석일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상 지역구 의원과 같은 두 번째 칸을 차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최소 8명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 미래로 이적할 걸로 보입니다. 소속 의원이 4명씩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앞번호를 받기 위해 공천에서 제외된 양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황보승희 의원의 합류로 각각 한 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전광훈 목서의 자유통일당 역시 지금대로면 추첨을 통해 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병원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거란 계획도 밝혔는데요. 일단 어제 모인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오늘도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 있는 전공의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병원에 남아있거나 돌아온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행위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탈 4주째로 접어드는 내일부턴 한 달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모인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3시간가량 비공개 총회를 통해 일단 단체로 사표를 내진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사직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고비는 이달 말입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이 생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전까지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가 공동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 등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요즘 과일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겨울 수박의 주산지인 경남 함안에선 수박이 짓무르고 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딸기와 멜론을 포함해 다른 지역의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이 터져 벌어졌고 속은 짓물렀습니다. 줄기와 잎은 검게 변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수박은 크기가 작습니다. 예년보다 무게가 한 60%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수박들은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1년 농사가 이거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업이 다 딸리가 있는데 이거는 폐기처분밖에 안 되니까. 국내 겨울 수박 70에서 80%를 생산하는 경남 함안의 하우스 농가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올겨울 비가 자주 온 게 원인입니다. 햇빛이 부족해 수박이 충분히 자랄 만큼 광합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경남 함안에 비가 온 건 18일입니다. 평년 강수율의 최대 12배가 넘습니다. 30년 40 농사를 짓는데 올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시설 농작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잦은 비에 습도마저 높아 딸기와 멜론, 호박에는 흰 곰팡이가 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생긴 피해는 사실상 농가 보험이 적용한데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출하될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도 비싸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대진표가 완성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벌써부터 불이 붙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새 광고 영상을 선보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겨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올해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임을 인정하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Look, I'm not a young guy. That's no secret. 그러면서도 자신의 치적을 강조했습니다. I led the country through the COVID crisis. Today, we have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특히 상대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시돋친 공격을 했습니다. Donald Trump believes the job of the president is to take care of Donald Trump. I believe the job of the president is to fight for you, the American people. 1분짜리 광고의 끝은 가볍지만 메시지가 있는 조크로 마무리됩니다. Can we do one more take? Look, I'm very young, energetic, and handsome. What the hell am I doing this for?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자신을 집중 공격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너무 화가 난다면서 사이코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지아주 유수에서도 바이든 공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Joe Biden should not be shouting angrily at America. America should be shouting angrily at Joe Biden. 일찍 시작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흐르면서 수위 높은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을 납치해 성폭행하던 형제가 감옥에서 나온 뒤 이번엔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관계 기관들은 현행법상 범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12년을 감옥에서 지냈던 아버지가 출소한 건 지난 2020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출소 당일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은 일주일도 안 돼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막내 삼촌은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신지체 3급인 아버지 그리고 둘째 삼촌은 길 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한 죄로 2차례 처벌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감시 대상이었던 겁니다. 역시 정신지체 3급인 막내 삼촌도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 집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삼형제의 범죄는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때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자 가족인 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담당했던 지자체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했습니다.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재범률도 상당히 높고요. 이 사례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자발찌만 끼웠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면 그건 되게 사회가 안이한 태도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한번 사례 부검을 해봐야 된다. 한편 검찰은 세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 치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 한 명에게 이루어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고 둘째와 셋째 삼촌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딸은 현재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 같은 친족 성폭행은 신고를 하기도 어렵지만 신고 후에도 여전히 혈연으로 이어져 있어 완전히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올해 27살인 직장인 A씨. 아버지의 성폭행은 어린 시절 10여 년간 지속됐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케이스는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무엇이 범죄인지도 잘 모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데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다? 그런 바깥으로 나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장기 피해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있었을 때 항상 아빠가 목소리가 크고 뭔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이란 울타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적상으로 보면은 그냥 여전히 4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골치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같은 친족 간 성폭행은 신고된 것만 지난해 420여 건.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400건 넘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친족 간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점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친족인 가해자를 신고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묵인하거나 회유해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턱없이 낮죠. 우리나라는 한 25년 나오면은 좀 중형에 처해졌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최저
그 형량을 한 25년 정도로 좀 강하게 두고 있어요. 또 피해자에겐 가족이란 강한 울타리가 무너진 만큼 무엇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온 사회가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일상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은 과제이고요.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 사람 주변에 좀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오렌지 쉼터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이 인적 교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뭔가 잘 되진 않았지만 나에게도 뭔가 울타리가 있다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담이나 자조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을 말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게 그렇게 뭔가 압박감을 줄 수 없는 대상이었구나를. JTBC 안지연입니다. 홍콩 누아르 영화 무간도에서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던 두 배우가 18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홍콩 대표 배우 양조위, 유덕하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호. 네이호. 니하오.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是吗？是真话吗？真的。那好，我相信啊。 두 분이 이제 함께 출연했던 영화 무간도가 2002년도 작품인데 두 분이 무간도를 다시 보기도 하십니까? 가끔? 我没有。没有。没有。没有。你有常常看？我有时候在电视上面看到，感觉自己那个时候很年轻。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이 역할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我没有考虑过，因为我太享受我现在自己那个角色。 유덕하 씨는 어떠십니까? 我也没有，我也是真的觉得，当一个电影如果配合得好的话，我觉得没有角色是可以被替代的，所以还是停留在自己表演那个世界就可以。 자, 이번에 18년 만에 골드핑거로 다시 만나셨습니다. 유덕하 씨께서는 대본을 읽자마자 그냥 바로 결정하셨다면서요, 하기로. 因为第一是剧本里面的那个架构，然后题材很特别。之后我问了一样事情，陈意言是谁？梁朝伟 OK。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양조위 씨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我是因为看到那个角色好像跟我以前演过的很不一样，然后又知道我对手是 Andy。 然后就好像我跟他也很久没合作，所以就很想去做这件事情。 그러셨군요. 이제 특히 양조위 씨는 악역에 관심 많으신데 이번에 악역을 또 맡으셨어요. 感觉很好。很好。因为我觉得演反派没有那么约束嘛，没有那么多东西，没有那么多限制，然后。 做一个好人的时候，好像很多限制，要很规矩，要背很多东西，束缚。然后我觉得做一个反派的可以怎么演都可以。 사실 홍콩에서 제가 지금 두 분을 뵙고 있는데 이곳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因为这个饭店应该是很多年的历史吧，然后。 我们有一场戏也是在这个房间里面拍的。I remember. Yes, wow. The scene. Yes. Yes. Just over there. Over there. Yes. You're eating and you came here. Yeah. Yes. The very important scene, right? Yes. Very 重要. 重要. 厉害啊. 有一点儿. 두 배우분께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좀 설레고 그랬을까요? 当然是很兴奋啊，因为真的。 大家合作那么多年，都工作很愉快，然后又隔了很多年没有大家在一起工作，然后有
有这样一个机会，当然是很开心。我知道的时候是期待，我拍摄的时候兴奋，拍完了，现在作品出来了，很满足。满足。我觉得这一次我们大家都变得更加成熟了，然后演技方面也比以前进步很多，然后一集都很有默契。 촬영장에서 연기하실 때 이렇게 서로 소통을 좀 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세요? 彼此啊，我没有，没有，我没有。我们好像不太需要沟通，因为毕竟我们认识了大概有30多年，然后大家都好像建立了一个很大的信任，然后合作很多次，然后大家都好像很有默契。对啊，我觉得比较好玩的一个地方就是我基本的我知道他会达到什么高度，我就希望他不要告诉我，你就给我发招，就让我在他的另外的一个不一样的表演中间，让我有另外的反应就好了。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对啊，我会有这样。 양조위 씨가 유덕화 씨에 대해서 최고의 파트너다라고 하셨는데 서로 어떤 부분이 좀 잘 맞는다고 보세요? 我觉得我们工作的目标都很相似，都是很希望把那个东西做好，然后互相配合。 我觉得对他刚才说，伟仔说，我们其实方向很一致，因为可能如果市场的话，我们就而不是真的为了在某一定的时间，然后有一些市场的作品，我觉得我们每一次的合作都是新鲜的。 아, 내가 봐도 서로에게 아 저건 좀 닮고 싶다, 탐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我一直觉得我没有办法想象，就是对我来说，我只是专注演戏，我没有办法想象为什么他能够又唱歌又演戏又做监制，然后每一方面都做得那么好，这个是我觉得我想学习的。我要学习的就是学习他不论在工作，然后生活，然后他的梦想，他都是用一种非常从容的态度去面对，这个是我需要学习的地方。 아까 여러 가지를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법이 뭡니까? 努力， effort. work hard. work hard. 秘诀就是不要想太多，然后去享受它就好了。 아, simple. simple. be simple. 그럼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시겠습니까? 我会想啊，因为我觉得演员还是一个很多姿多彩的工作，跟一般人上班族不一样，就是每天做同一样事情。做演员你每一个角色都不一样，然后你会有机会去学到不一样的东西，然后体验不同人的生活。我当然想啊，因为他可以有 不一样的梦想可以在一辈子里面出现。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고 말씀해 주실까요? 各位韩国的观众朋友，大家好，我是梁朝伟。希望很快会跟大家见面，不过还没有见面之前，先希望大家去支持我们的电影《金手指》，希望很快会跟大家见面。 Hello， 韩国的朋友，大家好！我真的很多年没去过韩国了，然后我很希望就是很快，可能如果韩国有一些剧本啊，或者是有些导演要找我的，可以找我，我也可以过去那边跟大家一起在电影上面成就我们的梦想。也谢谢所有韩国的观众支持我很多年，希望大家喜欢我们这个金手指，喜欢我，喜欢梁朝伟。
네, 두 분의 모습도 영화에서 앞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谢谢您. 谢谢 Thank you. 是啊。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 들어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화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높겠고 낮 기온도 전국이 10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제가 주말 뉴스룸 앵커로 인사드리는 건 오늘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